자, 오늘 우리 어디 약속드린 지문 2개입니다. 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강까지 다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하셨다고. 자, 그러면 우리 31쪽이고요. 31쪽, 31쪽에서 인문예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자, 1번 문단. 빌헬름 보링거의 1908년도 박사 학위 논문이자 저서인 추상과 감정이입은 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한 세기를 넘긴 현재도 주목을 받고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보링거라는 사람이 나왔고, 얘가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뭐를 받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대. 그는 이 저술을 통해서 이 저술, 요거 책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저술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이 있다고 보았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 저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예술에 대한 의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욕구는 두 가지 심리적 충동인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으로 나뉜다라고 주장을 하더래. 그러면 얘는 이 글 전체가 지금 있는 화제를 제시해 준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1번 문단에서 대부분 많은 작품이래. 많은 글에서 1번 문단 끝에 혹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경우도 거의 있긴 하지만 1번 문단의 끝에 뭐를 이야기해? 중심 화제를 이야기해.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글인 거지. 추상과 감정 이입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 양축이 자, 네 번째 줄 계속 읽는다. 미술사 전반을 조명하였는데 어떻게? 이 두 축을 삼아서 감정이입 충동이랑 추상 충동 이거 두 가지를 양축으로 삼아서 미술사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대. 자, 그래서 감정이입 충동이란 했죠. 자, 그래서 얘들아 뭐뭐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슨 설명 방법이지? 정의의 설명 방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에 대한 거 너희가 뜻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의를 내려준 거야. 그쵸? 그럼 감정이입이란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 뜻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그죠? 감정이입 충동이란 뭐냐면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뭐를 이거 밑줄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 상관이 있는 거, 상관 있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 다음 인간이 세계와 친화적이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보았어. 한편 그래 얘는 조화야 조화. 유기적이라고 또 이야기했고 조화. 자 그럼 추상충동은 뭐냐면 추상충동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비유기적인 자, 여기 밑줄 쳐야겠지. 왜? 서로 대조적인 거니까 대조적인 개념이구나. 그죠? 비유기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예술 의욕이 감정이입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다시. 자, 그럼 감정이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감정이입에서는 뭐? 사실적. 요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 체크하셔야 되죠. 재현을 중시하는 뭐? 자연주의. 이런 말 나오면 얘는 감정이입과 관련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현이 아닌 뭐요? 추상적인 미술 양식 나타났고 예술이 세계와 뭐한데 대립된대. 얘는 조화가 아니고 대립된다. 라고 보았어. 그럼 1번 단락에서는 중심 화제 보링거의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감정이입이라는 개념, 그 다음 추상충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볼게요. 2번 문단. 추상충동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먼저 알려줬어?
추상충동. 요 순서가 아니고 뒤에 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줬네요. 추상충동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충동을 표현하게 해주는 충동적인 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이 외부와의 이원적 대립 상태가 일으킨다. 야기한다라는 건 일으킨다는 거죠. 그 대립 상태로부터 불안이 나오고 그 불안을 뭐 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추상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추상충동은 재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뭐뭇은 아니며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 재현을 할 필요가 없대.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충동에 의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뭘로 드러난대요? 여기 나와 있죠. 선,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대. 자기의 내면이 선과 색채, 형태 이런 것들로 드러날 수가 있어. 그래서 보이는 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대. 그럼 얘는 모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요거 정도가 특징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추상충동 했고요. 그럼 보링고는요. 추상충동이 계속 추상충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3번 어머 이거 왜 이래. 3번 단락에서도 마찬가지 추상충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추상충동이 원시민족이나 고대 동방 문화에 내재한 조형 원리의 근원이라 생각했어. 원시 민족과 관련되어 있어. 라고 이 생각을 했대. 그에 따르면 그가 누군데? 보링거. 그 사람에 따르면 인간이 미지의 것에 직면하여 갖게 되는 정신적인 공포가 최초의 신과 최초의 예술을 만들어 원시 예술을 성립하게 해준 거야. 아하, 이 사람은 생각했대. 최초의 예술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미지의 것에서. 세상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 그쵸? 그렇게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미지의 것에서 알게 되는 공포가. 우리는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 공포에서 신과 최초의 뭐를 만들었어? 예술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투쟁에 의해 야기된 일으킨 감정이 추상 충동이다. 이 과정에서 이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여기 이 과정 공포심이 최초의 신과 최초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뭐 추상 충동이 일어난다. 추충 적어서요. 자, 이와 같이 그는 원시의 상황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생각했대? 자연과 대립.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수상충동은 대립이야. 라고. 자, 대립으로 보고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적인 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원시 예술에서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를 찾는데 현대 그 추상화 이런 것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 원시 예술에서. 됐어? 이와 같은 관점. 자, 이와 같은 관점. 밑줄 해더 주세요. 자, 이와 같은 관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런 지시어 같은 게 너무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와 같은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가 뭔데? 그 앞에. 뭐? 원시 예술에서 뿌리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원시 예술 중에서도 어디를 이야기한데 구석기 시대의 벽화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무엇이 아니라 그 뒤에 거야.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풀 때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그걸 아예 X 쳐버려. 구석기 시대는 아니라고 X. 그죠? 아니고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뭐 신석기. 얘가 원시 예술의 추상 미술로 본대.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는 추상적인 단서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는 분명 추상이 아니고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거는 빼고 구석기 빼고 신석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한편 보링거는요. 자연주의를 영혼의 사치행위라고 보았어요. 자연주의 우리 아까 전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감정이입과 관련된 거였어요. 감정이입 충동.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은
추상 충동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연주의를 영혼의 사치 행위라고 봤어. 왜냐하면 그는 자연주의를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신화 관계를 심리적 전제로 하는 자, 자연주의. 범신론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이야. 범신론 그렇기 때문에 다 좋게 봐야 되겠지. 꽃도 풀도 흐르는 물도 전부 다 신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전제로 하는 낙천적이고 자의식적인 의지의 결과 또는 생명을 보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고 사는 의지의 결과가 자연주의래. 이 세상의 모든 거에 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해야 돼. 그래서 걔는 예쁘게 그려줘야 되고 신이 있는 그 모습이니까 어떻게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겠죠. 그죠? 그 신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줘야 될 거잖아. 자, 예술적 본능이 약화된 시기다. 그는 미술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추상과 감정이입의 두 충동이 한 시대에 뭐 할 수도 있어? 공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았대. 자, 공존할 수도 밑줄 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면 각각이 어느 시대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공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예술적 본능이 생생하게 작용하는 추상 양식이 둘 가운데 더 우위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은 뭐를 더 우위라고 생각했대? 추상. 그럼 얘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체크. 생각을 했어. 결국 이런 말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결국 그에게 추상이란 자연주의와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조형 개념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보다 높고 더 절대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야. 그럼 얘가 더 뭐 한 거야? 절대적인 거야. 높은 거야. 수준이 더 높은 거야. 되겠어? 그래서 5번째 문단, 5번 문단. 보린 거는요. 추상 충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했대. 모르는 것 추상이다 보니까. 그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났죠? 다시 5번 문단. 보링거는 추상충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했어. 이를 통해서 현대 추상미술의 이론적 뭐를 알려주려고 했어? 근거를 제공해줬어. 좋은 점이죠. 의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술사 전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어. 감정이입 충동 대립관계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다양한 미술사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대. 무리. 그럼 이건 한계점이죠. 한계의 이야기했어. 하지만 현대 추상 미술의 기원을 원시 미술에서 찾아볼 때 보링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걔는 설득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앞으로 한 3, 4월 달까지는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도 하시면서 다시 읽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 읽을 때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쭉 풀어가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내용 정리가 이렇게 되셨고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지만 여러분 더 간단하게 하면 1번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보린거의 추상과 감정이입이었고요. 감정이입은 유기적인 거고 사실적인 거고 자연주의를 이야기하고 추상충동은요 비유기적인 거고 조화가 아니고 대립이었고 얘한테서 추상적인 미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둘 중에서 이 사람 2번 문단에서 추상충동 먼저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얘는 대립 뭐 자연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불안이 나오고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내 내면을 그 욕구를 이렇게 재현한 것이 선과 색채와 형태를 그려낸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원시시대. 그럼 원시시대는 미지의 공포에서 신과 예술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최초의 신과 최초의 예술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추상충동이 표현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연과의 조화가 아니고 자연과의 대립이야.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한 것일 뿐. 그러면 얘는 원시 예술 중에서도 뭐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석기에는 좀 사실적 묘사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서 이 사람은 어디를 더 우위에 두었는데 추상 충동을. 이것이 좀 더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고 4번 단락에서 자연주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범신론과 아름다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 하기도 해? 공존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 산시대에. 그래서 의의가 있었고 한계점도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우리에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않고 색깔만 선생님 조금 바꿀게요. 1번 문제. 윗글을 32쪽에 윗글을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면 O, 틀리면 X 하자. 사실 O, X라고 했었지만 이건 어떤 문제를 확인하는 거였죠? 어떤 유형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윗글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는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사실적인 내용 이해. 그죠? 자, 그럼 1번 보자. 보링거는 미술 양식을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와 관련 지어서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와 관련 지어서 보려고 했대. 1번 단락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오, 2번, 어머, 무섭다. 2번 보링거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을 진정한 예술의 시작이라고 봐야겠군. 신석기. 그렇죠. 우리 신석기를 본다라고 3번 단락에서 이야기했었으므로 얘도 맞다. 3번. 보링거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가 미지에 대해서 공포가 뭐를 일으켜? 추상 충동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번 단락에서 3번 단락에서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정이입 충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아니고 추상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얘는 들렸다. X. 자, 4번. 보링거에 따르면 추상 충동과 감정이입 충동이 함께 작용한 시대에는 불가능하니 함께 가능하다. 공존 가능하다라고 4번 단락에서 나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X. 우리 한 번 제대로 읽고 나니까 문제가 빨리 풀려요. 또 5번. 보링거가 제시한 추상 충동과 감정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미술사적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어떻게 있었어.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복잡한 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어. 한계 있어요. 어디에서? 5번 단락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5번. 아이고, 5번. 되겠죠? 그래서 O, O, X, X, O 이렇게 됐습니다. 1번 됐죠? 자, 이제 2번 갈게요. 사실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고 이건 사실 이 지문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33쪽에 2번 보링거의 관점에서 가나를 감상을 해보자. 우리 감상적 읽기 감상을 해보자. 자, 그럼 가에서 봤더니 딱 보기에도 뭐야 사람이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예쁘게 그 뭐 비너스인지 뭔지 아프로디테래.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죠.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다. 프락스텔레스는 이 작품에서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두고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 뒤로 빼는 콘트라포스토 자세 이런 걸 콘트라포스토 자세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동작 밑줄 할까? 자연스러운 동작 얘를 사실적 묘사 밑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 그럼 얘들아 이거 보면 얘는 추상과 감정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감정이입 충동인 거지. 그럼 나 볼게. 얘는 그림만 딱 봐도 아 추상화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구성 8개의 직사각형이란 작품인데 말레비치는 이 작품에서 빨간색 계열의 색으로 채워진 줄칠까 순수 기하학적 형태. 순수 기하학적 형태야. 그럼 얘는 절대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작품 전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어떤 부분의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상징하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 사실적으로 묘사 밑줄에 놓고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밑줄 쳐야 돼요. 어디 밑에서 두 번째로 추상의 방식. 얘는 추상의 방식을 썼다고. 그럼 추상 방식을 써서 뭐예요? 그러면 추상이니까 추상 충동. 얘는 가는 감정이입 충동. 나는 추상 충동이다. 그럼 이렇게 봤다면, 자, 그러면 요거는 해놓고 1번부터 볼게. 자, 1번. 가가 보여주는 콘트라포스토 자세가 조각기법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외부 세계와의 대립에서 대립에서 벗어나려 했던 건 우리 2번 단락에서 무슨 충동이라 그랬어요? 추상 충동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답 1번. 너무 1번 빨리 체크되고 나머지 2, 3, 4, 5번 맞는 거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2, 3, 4, 5번 여러분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정확하게 좀 잘 읽고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특히 인문이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35쪽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진품과 위소품입니다. 잠시 후에